앱스틴 파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원양어선 타고 참치 잡고 온다고 앱스틴 파일인지 무슨 앱스토어인지 뭔 소린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제가 이미 제 채널에 2개의 영상에 걸쳐서 이미 말아드렸거든요. 그 서사를.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오늘은 1월 30일, 미국 시간으로 1월 30일에 공개된 3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에 돌고 있는 그런 소식들, 그런 것들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정부가 표결에 등 떠밀려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앱스틴 자료를 대방출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한 번씩 무슨 중국 뉴스에 고속도로 빙판길에 백중추돌 사고 이렇게 되면은 막 렉카들 막 와가지고 막 견인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전 미국의 렉카들이 서로 앱스틴 파일을 열어가지고 분석하면서 자기 고유의 시청자들 입맛에 맞을 만한 그런 인사들 위주로 줄줄이 낚아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성향 유튜버들은 이제 우성향 인사들 없나 해가지고 어디 보자 하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우파 유튜버들은 좌성향 인사들이 여기엔 걸려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 영국의 프린스 앤드루 있잖아요. 이 양반처럼 실제로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는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부 내용 없이 아주 간헐적으로 그냥 파일의 이름만 언급된 그런 유명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굵직굵직한 이름 몇 개 던져주고 세부 내용은 없으니까 법적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분노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이번 앱스틴 파일 공개로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출연진들과 각각의 인물들이 어떻게 파일에서 언급이 되었고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오늘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썰 중간중간에 추임새도 넣고 다소 코믹한 어조로 이야기를 풀어드리지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그런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고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 영상이 불편하시면 그냥 뉴스를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명단에 언급된 굵직굵직한 이름으로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영국 앤드루 왕자, 노르웨이 왕세자비, 그리고 현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트럼프 정부 1기 정책 전략실장이었던 스티브 배넌, 그리고 비욘세 남편 제이지 등등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아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빌 게이츠 건부터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빌 게이츠 모르는 양반 없죠? 이 양반이 창문 장사로 떼돈을 번 양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아니, 작년에 이 양반이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사람 좋은 미소로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랑 나와가지고, 와,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 양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가 보다 싶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 양반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빌 게이츠가 어떤 식으로 이번 앱스틴 파일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가? 지금부터 제가 말아드릴게요. 이게 진짜로 골 때려요. 자, 일단 앱스틴이랑 게이츠가 같이 노닥거렸다는 거는 미국에서 이미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의심을,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세부 사항만 몰랐던 건데, 이번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2008년에 앱스틴이 미자들 상대로 몹쓸 짓거리를 한다고 처벌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앱스틴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가 바로 대부분의 정계 인사들이나 금융 인사들이 나는 앱스틴 그런 사람인지 몰랐고 나는 이미 앱스틴이랑 손절을 했습니다. 나는 연관이 없어요. 하고 줄줄이 재발절인 양심 선언을 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손절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앱스틴한테 물려있는 게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llegedly 앱스틴이 괴물이라는 게 밝혀진 한참 뒤인 2013년에 드디어 빌 게이츠도 손절각을 잡습니다. 뭔 일이 있었느냐? 앱스틴 인마가 게이츠 재단이랑 투자은행인 JP 모건 그 둘 사이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투자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이렇게 각을 재고 있었어요. 근데 게이츠 재단이
앱스틴의 제안을 거부를 한 거예요. 왜냐? 앱스틴이랑 더 엮이면은 이거 평판이 아작이 나는 거를 아니까 더 이상 똥을 묻히기 싫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 고문 중에 한 명이 앱스틴이랑 어떤 대화를 나눈 듯한 정황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정황이냐면은 빌 게이츠 재단 고문이 빌 게이츠랑 앱스틴 관계에 대해서 앱스틴한테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언지를 줬나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앱스틴이 빌 게이츠가 자기랑 손절을 치고 싶다는 것을 느끼고 핀트가 완전히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앱스틴이 빌 게이츠한테 내가 만약 빌 게이츠 당신이라면 말이야.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하면서 공갈 아닌 공갈을 위한 이메일 하나를 작성을 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발송하지는 않았어요. 초안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발송이 됐든 안 됐든 앱스틴은 빌 게이츠한테 이러한 심경이 있어서 이런 이메일을 보내려 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큰 거예요. 아무튼 간에 내가 만약에 너라면은 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닥치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의학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집 사달라, 거액의 투자금 좀 찔러달라 그런 금전적인 공갈도 쳤다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이 충격입니다. 빌 게이츠가 앱스틴이 주선한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출신 여자들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답니다. 그런데 돈 많다고 다 카리스마 있고 사리분별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침 질질 흘리면서 그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빌리 아재가 이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당시 실제 와이프였던 멜린다 아지메랑 의무 방어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지메한테도 그게 옮은 거야. 근데 게이츠가 성병 항생제를 앱스틴한테 공급을 받았나 본데 이거를 아지메한테도 앱스틴 몰래 그거를 줬나 봐요. Allegedly. 그리고 와이프가 개입됐다는 사실을 안 앱스틴이 엄청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빌 게이츠를. 왜냐? 이거 제3자가 끼면은 일이 복잡해지는 거고 앱스틴 지 입장에서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놈이 일 처리를 답답하게 하니까 짜증난 거예요. 핀트가 완전히 상한 거예요. 이런 정황이 있는 가운데 또 어떤 이메일이 이 파일에 있었다? 이 앱스틴이 게임할 때 사용했던 엑스박스 계정이 영구 정지 조치됐다는 통보 이메일이 앱스틴 파일에 있었던 거예요. 이메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엑스박스라는 그 게임 콘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박스도 빌 게이츠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스틴이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집에 쳐 앉아가지고 게임도 했겠죠. 엑스박스로. 근데 엑스박스 온라인으로 게임을 해왔나 본데 앱스틴이 받은 이메일 중에 엑스박스 계정이 영구 정지됐다는 통보 이메일이 있다는 거는 앱스틴이 빌 게이츠한테 계속 공갈을 때리고 못 살게 구니까 빌 게이츠도 나름의 보복으로 엑스박스 계정을 터뜨린 게 아니냐라는 정황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메일로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나오고 있는 해석일 뿐이고 실제로 게이츠가 범죄나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루머가 많은데 계속해서 그거 관련해서 이메일이나 문건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의 대변인은 여러분,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 명예를 실추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접대 명단이나 공갈 협박 같은 거는 없었다는 주장과 앱스틴의 이메일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대립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타자. 바로 일론 머스크. 자, 이 양반은 실제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 주변의 앱스틴 섬에 들락날락거리는 것들이 실존하고 트럼프의 대선 상대였던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유력 인사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리스트에 담겨있는 자기 이름이 공개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지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터커 카슨이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앱스틴 파일에 있는 이메일에서 일론 머스크랑 앱스틴이랑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제가 날조한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공개한 파일이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들 좀 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2012년 11월에 앱스틴이 일론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섬으로 오실 수 있게 헬기를 보내겠습니다. 몇 분이 오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일론이 그냥 저랑 와이프 둘입니다. 근데 당신 섬에서 열리는 파티 중에 제일 화끈한 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12월에 앱스틴이 1박을 하든 당일치기를 하든 항상 사장님 방은 뜨끈하게 데워놓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1박을 치든 당일치기를 하든 일론 사장님이 올 때는 우리가 항상 방이 비워져 있으니까 오케바리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론이 바로 다음 날 크리스마스 날 답장을 보냈는데 이번 연도에 진짜 미친 듯이 일했는데 애들 돌려보낸 다음에 사장님 섬에서 스트레스 좀 풀고 싶은데 혹시 파티 준비된 거 있어요? 다음 파티 준비되면 불러주세요. 근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조용한 그런 휴식 말고 그 정반대 게 필요해요. 화끈한 거 필요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앱스틴이 사장님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파티에 여자들 쪽수가 많으면 아마 와이프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비슷한 시기인 2013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일론 머스크가 주변 지역에 스케줄이 있는데 언제쯤 섬으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시면 제가 헬기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오십니까? 와이프랑 저 둘입니다. 라고 대답한 내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한 15일 정도 후에 12월 30일에 앱스틴이 사장님 안 좋은 소식인데 제가 그때 뉴욕에 스케줄이 있어서 예정대로 같이 재미를 못 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추진을 해봅시다. 라고 사실상 앱스틴이 일론과의 일정을 파토를 낸 거예요. 일론은 지금까지 앱스틴이 자기에게 알랑방구를 껴오면서 엮이고 싶어 했는데 자기는 그때마다 안 된다고 거절해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 내용은 이거랑 정반대로 일론이 섬에서 와이프랑 가가지고 파티를 하고 싶어 했다는 그런 정황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뭐 일론이 뭐 와이프랑 앱스틴 섬에 가가지고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하면서 낚시를 때렸는지 아니면은 뭐 체스를 한 판 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앱스틴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방문 계획을 논의하는 거지 실제 매매나 착취 그리고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나 증언은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에 가담한 거는 아닐 수 있다. 그거를 분명히 알려드리고요.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타자. 현 정부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이 양반이 파일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하워드 러트닉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면은 일단 이 양반은 월스트리트 통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 양반이 21의 채권 브로커로 입사를 해가지고 29의 CEO가 된 양반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당시에 다니던 회사가 9.11 테러가 발생했던 그 쌍둥이 빌딩에 있었거든요. 근데 러트닉 이 양반이 사고 당시에 애기 학교 행사 때문에 출근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진짜로 이 운이 좋은 양반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자 주식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미국 최대 상업용 부동산 업체 중에 뉴마크라고 있어요. 뉴마크를 인수하면서 자기가 만든 회사를 대형 그룹으로 성장시킨 진짜로 이 금융바닥에서는 그냥 입지전적인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4년에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을 할 때 상무부 장관으로 꼽힌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도 왔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피스메이커가 돼주시면 저희가 베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할 때 그때 이 러트닉 이 양반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양반이 작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러트닉 가족이 미국의 이름난 부촌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고 있어요. 어퍼 이스트 사이드. 한국으로 치면은 연희동 이런 데예요. 거기는 부잣집들이 다다다닥 붙어 있거든요. 근데 부잣집들이 다다닥 붙어 있는데 이렇게 벽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 바로 옆집, 그러니까 벽을 공유하고 앱스틴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실제 앱스틴이 거기 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언니가 앱스틴 바로 옆집에 사셨는데 그때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러트닉이 그때 옆집이고 해가지고 앱스틴 집에 와이프랑 가본 적이 있는데
집에 항상 마사지 테이블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가 그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앱스틴이고 앱스토어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앱스틴 집에 차를 마시려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앱스틴 집 한가운데에 마사지 테이블이 있는 거를 보고 이거 쎄하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앱스틴이랑 상종도 안 했다는, 그때가 2005년인가 그랬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 12월에 와이프랑 4명의 아이들, 걔네들이 당시 7살부터 16살짜리 애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가족들이랑 같이 총 애들 8명 포함해가지고 캐리비안 해 쪽에서 요트를 타고 휴가를 보내는 중에 요트로 앱스틴 섬에 가족이 다 같이 방문할 계획을 세운 그런 이메일 내용이 이번 공개된 파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게 사실이면은 러트닉이 인터뷰에서 한 말은 전부 다 구라가 되는 겁니다. 아니, 2005년에 이미 손절을 했다는데 2012년에 이미 앱스틴이 얼마나 악질인지 알려진 시기에 온 가족이 같이 방문할 그런 계획을 조율하는 이메일이 파일에 담겨 있다는 거는 손절을 안 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강력한 정황이 여기서 피어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러트닉 이 양반은 현 정부 핵심 인사입니다. 진짜 트럼프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딜을 할 때 무조건 러트닉 이 양반을 대동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개를 해버리는 게 참 희한하기도 하고, 그냥 희생양으로 던지고 뒤처리는 우리가 책임질게 마인드로 이미 사전에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희한한 건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 건도 그렇고 러트닉 건수만 봤을 때 이거를 부부 단위로, 가족 단위로 섬에 놀러 간다? 가족 단위 휴양인가? 하고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족을 다 데리고 그 섬에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 분분한 게 많아요. 그리고 다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파트입니다. 자, 누구냐면은 스티브 배넌입니다. 스티브 배넌. 자, 이 양반은 트럼프 정부 1기 전략팀장이었는데 당시에 자세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부 갈등으로 1년도 못 채우고 나가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리가 된 다음에도 개인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그 우호적인 코멘트로 멀리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잘리고 나가리 되면은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이제 척을 지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 그 멀리서 계속 지원 사격을 해주는 그런 포지션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번째 임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슬슬 양념을 치고 있는 그런 양반입니다. 가스라이팅을 조지고 있는 그런 양반이에요. 심지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3번째 임기가 안 된다면은 자기가 직접 출마해가지고 트럼프보다 더 화끈하게 마가 이념을 밀어붙이겠다고 대선 욕심까지 부리는 그런 양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앱스틴이랑 어떻게 엮여져 있는가? 2008년에 앱스틴이 미자 성매매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인마가 어떤 놈인지 슬슬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에 마이애미 지역지에서 앱스틴한테 고발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나 미디어에서나 공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앱스틴한테 공격을 했냐면은 섬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몹쓸 짓 하는 변태라고 앱스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항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2019년 7월에 앱스틴도 이제 진행되는 분위기를 딱 보고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니까 이번에는 대충 못 넘기고 일단 빵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형량을 줄이려면은 이미지 세탁을 해가지고 여론을 조금 바꿔야 그래야 형량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앱스틴이 백악관 수석 전략팀장에서 나가리가 된 스티브 배넌한테 아니 트럼프를 당선시킬 정도의 킹메이커 정도면은 앱스틴 지도 살려줄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스티브 배넌한테 이미지 세탁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세탁이 깔끔하게 되겠냐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스티브 배넌이 앱스틴 이미지 세탁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았어요. 2019년 봄에 한 15시간 분량으로 앱스틴 인터뷰랑 다큐를 찍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인가요?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던 앱스틴이
감옥에서 의문의 살자를 당하면서 다큐멘터리는 이제 공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짬처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배넌은 자기가 앱스틴을 도와준 게 사실은 앱스틴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쪼를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앱스틴 파일에 앱스틴과 스티브 배넌이 이 건에 대해서 나눈 메신저 대화가 다 까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배넌이 앱스틴에게 대외적인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조언을 했던 모든 그런 그 메신저 내용이 다 까발려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앱스틴 다큐멘터리 인터뷰 내용을 봤어요. 와,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가 어떤 식이었냐면은 앱스틴이 굉장히 명석한 국내외 동향 전문가, 그리고 경제, 투자 전문가로 굉장히 똑똑하고 냉철한 브레인으로 세탁을 아주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다림질도 시원하게 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배넌도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명된 사항이 아닙니다. 문서로 나와 있는 거를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해석하고 있는 거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일단 법무부가 공개한 파일에 쭉 보면은 FBI 제보 요약서라는 게 있어요. 자, 그 FBI 제보 요약서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2020년도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다이다이를 깰 때, 그때 대선 직전에 익명의 사람에게 신고 하나가 접수됩니다. 한 익명의 제보자가 자기 말고 자기 지인 중에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제보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35년 전에, 그러니까 91년도에 뉴저지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시 13살 소녀였는데, 그때 트럼프가 강제로 자기 고구마를 입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의 의지로 고구마를 하고 물었고, 이에 트럼프가 피해자의 얼굴에 내구성 테스트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신고 접수 내용이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법무부가 공개한 파일에 FBI 제보 요약서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제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FB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전부 다 문서로 남겨야 되니까 그게 문서로 남겨져 있는데 이번에 이게 공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 측은 당연히 이거를 자기 손으로 공개할 때는 다 준비가 됐겠죠.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된 후에 역시나 이거는 대선 직전에 바이든 캠프 쪽에서 벌인 정치 공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증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허위 제보일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 심지어 몇몇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렇게 대통령의 이름이 파일에 언급되는 자체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난리통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이지가 파일에 언급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이지가 1996년에 플로리다에 있는 앱스틴 저택에서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쓰레기 하비 와인스틴이 피해자에게 몹쓸 짓을 할 때, 그때 같은 방에서 제이지가 Shit, it's your boy, it's your boy 하면서 그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FBI 제보 요약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보 요약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입증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제이지 센터를 까고 체포를 들어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충격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지금 제이지 인스타 팔로워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동료 연예인들이나 협업 기업들이나 단체들도 제이지를 언팔하고 손절 코인에 탑승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밝혀진 게 뭐냐? 유럽이라든지 바다 건너 여자들이 미자건 성인이건 미국에서 신분을 얻기를 원한다면 앱스틴이 섬으로 데리고 와서 못된 짓거리를 하고,
그 대신에 미국에서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는 그런 브로커 짓을 해왔다는 정황도 지금 이메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마들이 엄청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러트닉이나 일론 건수처럼 빠져나갈 구석을 전부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스 앤드류는 피해자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적절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양반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매장이에요. 근데 여러 굵직굵직한 인사들의 이름을 투척을 했지만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는지 진짜로 이제 그 섬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를 애매모호하게 모자이크를 쳐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빠져나올 구석을 전부 다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앱스틴 섬이 가족 휴양지인 것처럼 물타기 된 것도 굉장히 희한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섬에 갔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뒷문을 열어놓은 거고, 만약에 세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신상보호 목적으로 거의 모든 문서가 모자이크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업무 보고 회의에서 It is time to turn the page. Okay, are you still talking about the Epstein? I never talked to him. Okay, I never been to his island, the problematic island. Okay, I never been there. That guy is a nasty person. Okay. 야, 이제 안 지겹냐? 그만해라. 그 정도면 많이 묻다 이가. 좀 넘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분량의 파일이 활발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 가보시면은 앱스틴 파일에 들어가가지고 막 지금 디벼보고 있는 거예요. 막 파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찾은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끼리 이래 막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양반들은 이미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미끼로 던져줄 사람들 던져주고, 프린스 앤드류 같은 사람들은 그 이름만 있지 아무 알맹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 군대를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면 뭐 돈을 엄청나게 찔러 줄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한량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던질 사람 던져주고 칠 사람 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 양반들이 만든 매트릭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싸우려면은 스파링비를 내고 싸우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앱스틴 파일 공개, 현재까지 가장 뜨거운 연관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